통일교 수사가 본인들한테 불리하다는 걸 국힘은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정당 해산을 노린 걸까요?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주도권을 민주당이 잡았는데 국힘의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건 나경원만 봐도 국힘은 유리할 게 없다는 겁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고 못 받고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원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까지 말한 장면은 단순한 강경 발언이 아닙니다. 정치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다시 그어버린 선언에 가깝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교 유착이 위원이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했고 2022년 대선 당시 쪼개기 정치 후원금 의혹까지 통일교 특검으로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 프레임이 중요한 이유는 통일교 의혹을 단지 특정 인물의 스캔들이 아니라 정당의 자금과 권력 형성 과정에 대한 헌법적 문제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돈의 흐름은 곧 권력의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그 설계도가 종교 권력과 맞물려 있었다면 그 순간부터 유권자의 선택은 왜곡될 위험이 커지고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맞는 역풍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고 봅니다. 통일교 관련 수사는 구조상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의 방향이 어디로 가든 국민의힘 내부의 접촉 정황이나 후원 흐름 행사, 동선 같은 것들이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한동안 이 사안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흐렸습니다. 통일교 쪽이 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식의 이야기, 양쪽 다 비슷하다는 식의 물타기, 그리고 그 위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모순적 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진상을 밝히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특검을 진짜로 원했다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같은 얘기부터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이란 제도는 수사의 독립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있는 장치이지 정쟁이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검을 말하면서도 특검을 관리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 얕은 속셈이 오히려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한 장면은 적어도 정치적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민주당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특검이라는 칼날이 어디로 향하든 감당하겠다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국면에서 결정적으로 대비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외치면서도 본인들에게 불리한 수사 확장이 보이면 즉시 방어태세로 돌아섭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정교유착 헌법 위반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전장을 넓혔습니다. 이 차이가 누가 더 당당하냐는 평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던진 말은 국민의힘을 몰아세우는 정치 구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위험 구간을 정확히 겨냥한 것입니다. 나경원 대응은 그 위험 구간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천정궁에 가기는 가셨나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나경원은 더는 말씀 안 드리겠다는 취지로 답하며 답변 회피 논란을 키웠고 이후 KBC 라디오 박영원의 시사 한 번지에서는 2020년 총선 낙선 이후 지인들과 통일교 시설을 둘러본 적은 있지만 그곳이 천정궁인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한 학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문 자체가 곧 유죄라는 단순 논리가 아닙니다. 핵심은 정치인이 의혹 국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느냐입니다. 나경원은 질문을 택도 없는 질문으로 몰아붙이며 본질을 돈으로만 좁히려 했습니다. 물론 금품수수 여부가 핵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본질만 말하겠다는 태도는 자주 불리한 맥락을 지우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더구나 천정궁이라는 상징성은 돈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관계망 속에서 만났는지 어떤 과정으로 접촉이 이어졌는지 같은 맥락이 필수입니다. 그 맥락을 묻는 질문을 택도 없다고 잘라버리면 해명은 설득이 아니라 회피가 됩니다. 게다가 나경원은 관련이 됐으면 특검이 저를 그냥 놔뒀겠냐는 방식의 반문을 반복합니다. 이 말은 언뜻 강해 보이지만 논리로는 위험합니다. 수사가 늦어졌거나 수사가 아직 시작도 못했거나 수사의 범위가 좁았던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직 안 털렸으니 무죄라는 식의 논리는 오히려 앞으로 털어보라는 말로 되돌아옵니다. 나경원 스스로도 통일교 특검을 빨리 하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특검을 빨리 하자면서 왜 질문에는 답을 닫아버렸느냐고요? 더 단단한 해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셈입니다. 여기에 녹취록이라는 변수가 얹히면 국민의힘은 더 불리해집니다. 통일교 관련 고위 인사와 나경원의 통화 녹취가 법정에서 거론되고 일정 조율과 행사 관련 대화가 공개되는 순간 문제는 갔냐 안 갔냐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주고받았냐로 이동합니다. 나경원이 아무리 돈이 핵심이라고 외쳐도 국민이 보기엔 관계의 실체가 먼저입니다. 돈은 관계를 통해 흐르고 후원은 관계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원 목록 의혹이 나경원과 윤상현에게 집중됐다는 말이 퍼지는 상황에서는 그 관계의 실체를 해명할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해명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 확인해보라고 했다는 말로는 의혹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확인 결과를 공개하고 경로를 설명하고 접촉의 맥락을 정리해야 논쟁이 끝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인사들의 태도는 대체로 그 반대 방향입니다. 질문을 무료로 만들고 의혹을 음모로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는 기대에 기댑니다. 지금은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 국면입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무너지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더들러온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왔고 그 대응 습관이 사건을 더 키웠기 때문입니다. 통일교 의혹은 원래부터 폭발력이 큰 주제입니다. 종교단체와 정치 권력의 결합은 국민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처음엔 민주당을 끌어들이며 희석하려 했고 그게 여론을 더 자극하자 이번엔 특검을 하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특검을 말하는 순간에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민은 이걸 진상규명이 아니라 방어전술로 읽습니다. 특검이 정치적 도구가 되는 순간 특검의 정당성은 오히려 시민의 분노에서 더 강해집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렇습니다. 방어하려고 던진 특검 카드가 수사를 더 강하게 요구하는 불씨가 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교유착은 위헌이라고 못 박은 것도 바로 그 불씨의 방향을 헌법의 언어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치 자금 의혹을 넘어서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표현까지 끌어온 건 이 사안을 단지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로 끝내지 않겠다는 신호입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와의 유착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정당 해산까지 언급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물론 정당 해산은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적 메시지의 힘은 법률 문구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정당이 종교와 거래했다는 인식이 굳어지는 순간 그 정당은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설득의 언어를 읽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그 지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그 프레임을 깨야 하는데 나경원 같은 핵심 인물이 보여주는 태도는 오히려 프레임을 강화합니다. 나경원이 민주당이 의혹을 키운다고 말하며 되받아치는 장면도 설득보다는 분노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의혹을 키우는 건 질문이 아니라 답변 방식입니다. 질문이 공격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다 택도 없다로 끝내면 국민은 그 자리에 빈칸을 채웁니다. 그 빈칸은 언제나 의혹적으로 채워집니다. 특히 정치 후원은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국민은 더 단단한 쪽, 더 투명해 보이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투명함과 거리가 먼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공격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억울하다면 통일교와의 접촉 경로 행사 참여 내역 후원금 흐름 내부 문건 의혹까지 모두 자료로 정리해 공개하고 특검 수사의 정면으로 응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당당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이는 건 특검을 말하면서도 특검을 자신들 방식으로 설계하려는 욕심, 질문을 무력화하려는 태도, 그리고 해명 대신 상대 비난으로 버티려는 습관입니다.
정치에서 욕심이 커지면 최후가 처참해진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남을 비난하기 전에 국민의힘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 지금처럼 설득력 있게 들리는 순간이 또 있나 싶습니다. 지금 국면은 국민의힘이 누가 때려서 생긴 위기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스스로 키운 위기입니다. 그 위기의 크기는 특검이 아니라 국민의 눈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은 이미 많이 차가워져 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 박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